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115회가 되겠습니다. 115회의 품질관리 기술사 기출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 공업 통계 파트의 문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 11번에 해당되고, 참고로 우리는 1과목에서는요, 실제 1과목에서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맞췄다 보니까 10문제만 우리가 풀게 되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과목 문제가 10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10점인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션은 문제는 많지만은 거기에 대한 상세하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번 시작하겠습니다. 11번이 바로 품질, 우리가 경영에서 제일 일반적으로 공업 통계, 즉 통계학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중심극한의 정리는 시험 문제가 그 과거로 봤을 때는 과거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항상 우리 아무도 기술사는 책에 있는 그대로를 적는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내가 판단하는 내용을 적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단으로부터 모 집단으로부터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때, 그러면 이것은 말을 약간 다르게 한다면 어떤 모 집단에서 N개를 뽑을 때, 샘플을 뽑을 때 샘플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많이 뽑으면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고요. 꼭 이게 문서적으로 정확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N을 많이 뽑게 되면 변수들의 합과 평균은 정규 분포 곡선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 집단에서 N을 많이 뽑으면 그 많이 뽑는 데이터는 모든 값이 정규 분포화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집단에 있는데 여기서 N개를 뽑았다. N개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많이 뽑게 되면 그 뽑는 데이터들의 분포는, 야의 분포는 바로 정규 분포가 된다. 정규 분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규 분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즉 측정을 많이 하게 되면 정규 분포가 된다. 이런 뜻이 됐거든요. 정리합니다. 모 집단으로부터 랜덤하게 많이 뽑았을 때, 표본을 뽑았을 때, 데이터를 뽑았을 때, 많이 뽑았을 때 표본의 변수들의 합과 평균은 정규 분포가 된다는 말을, 정규 분포 곡선에 수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정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원래 분포가 뮤이고 얼마나 흩어졌냐, 산포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포에서, 여기서 모 집단으로부터 n인 확률 분포 x1을 취했을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인 분포에서 n개를 뽑았을 때 x바의 분포는 평균은 뮤가 되고 바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하게 된다 라는 것도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을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적었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원래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인 분포 모 집단에서 n개를 뽑았을 때, C료를 n개를 뽑았을 때 C료의 평균 x바의 분포는 뮤와 n분의 시그마 제곱 또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정규 분포화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요, 우리는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해서는 바로 11번 한 문제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타깝게 2교시는 없었습니다. 다음에 3교시로 가게 됩니다. 3교시에 6번이 되겠습니다. 3교시 6번이 바로 공업통계 문제가 되는데 원료 A와 B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시료수 8개, 7개, 시료의 평균 표준 편차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는 시그마, 미지라는 두 집단의 평균치 차이에 대한 검증이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검정과 추정에서 오류로서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이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설명하라고 하니까 좀 막막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 테이블을 적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테이블로. 지금 거기에 답을 보시는 바와 같이 테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며 H0가 사실인데 H0를 뭐 채택했다. H0를 채택했고 H0가 거짓인데 H0를 채택했다. H0를 기각했다. 이런 개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가 1-알파 즉 사실인데 채택을 했으니까 맞는데 맞다고 했으니까 바로 그것을 1-알파라고 맞는데 사실인데 기각을 해버렸어요. 맞는데 틀렸다. 이걸 알파. 다음에 거짓인데 채택했다. 베타. 거짓인데 기각을 했다. 1-베타라는 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정의를 적어라 라고 해서 이게 하나 적고 두 번째에 먼저 알파. 자, 알파는 H0가 사실인데 말로 풀면 되겠죠. H0가 사실인데 이를 기각을 하게 됩니다. H0를 기각했다. 예, H0가 사실인데 H0가 기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제1종 가오 알파 유의 수준이라고 하며 유의 수준 뭐 기각률 위험률 뭐 제1종 가오 뭐 이런 개념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정의하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기무가설이 참인데 참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가오. 다시 하면 기무가설이 참인데 H0가 사실인데 H0를 기각했는 가오. 뭐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반대로 베타는 H0가 조금처럼 거짓인데 야를 H0를 채택했는 실수이죠. 야는 바로 제2종 가오라고 하고 소비자 위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알파와 베타의 정의고요. 이거에 대한 것은 앞에도 그 전 차수에도 113회 정도였죠. 거기서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 정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번에 모분산의 검증을 하기 전 등분산 검증을 실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글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마가 미지일 때는 두 집단의 평균차를 검증해 시그마 미지일 때는 바로 T 분포를 해야 됩니다. T 분포. 그럼 이거는 뭐 서술적으로 T 분포를 실시하나 T 분포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문제가 됩니다. T 분포는 자유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T 분포의 자유도는 원칙적으로는 바로 하나의 자유도이므로 이 자유도를 사용하는 데는 바로 셔틀 화이트의 자유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합동 자유도 뭐 라는 그런 내용, 공통 자유도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등분산성 검증의 이유는 두 집단의 모평균차를 검증하는 경우 자 천천히 말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집단의 모평균이 서로 차이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경우 표준 편차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아는 경우에는 정규 분포를 하게 되고 미지일 때는 T 분포를 하게 된다. 문제는 T 분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분산성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분산성 검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 두 집단의 분포가 동일한 조건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만에 하나 동일한 조건이다 하면 동일한 조건, 시그마가 미지지만은 바로 동일한 조건이면 자유도를 n 뭐 a다 하면 a 더하기 nb 마이너스 2 다시 하면 na 빼기 1 nb 빼기 1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조건이 아니면 3포값이 다르므로 소위 말하는
등가 자유도라는 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등가 자유도라는 것을 꼭히 외우지 아니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다시 정리하면요. 결론적으로 아주 좋은 말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두 실험이 행하여진 것인가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시 하면 같은 조건이라 하는 것은 산포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이라 하는 것은 산포가 같은 조건이냐는 뜻으로서 같은 조건이다 하면 자유도를 쉽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건이 아니면 즉 산포가 다르다면 결론적으로 자유도를 다르게 하여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요약을 해주면 좋겠고요. 다음에 유의순 5% 검증을 실시하시오 했어요. 그럼 실시하시면 바로 등분산성 검증은 바로 F 분포예요. 그 말이 좀 짧다 하더라도 이 F 분포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H0는 야는 집단이 A, B라고 했으니까 원료 A와 원료 B가 같다. H1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야는 몇 프로로 하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5%로 하라니까 5%는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F 분포로 하게 됩니다. F 분포는 쉽게 됩니다. 야는 1보다 큰 값으로 구할 것인데 바로 시료의 표준 변차가 0.67, 0.80이 있습니다. 0.80이 더 크고요. 0.67이 더 적으니까 0.67의 제곱분의 0.80이 되겠죠. 예, 표준 변차 대신 제곱을 할 거예요. 제곱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암산을 해볼게요. 1.43 정도 나옵니다. 1.42571 이 정도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값은 무엇으로 비교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바로 야가 0.80이 B이므로 B가 7이에요. 실험의 수가. 그럼 자유도는 6이고요. 6,7이 되겠네요. 6,7은 얼마 되어 있느냐면 5.12가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야는 5.12보다 더 작음으로 이렇게 적어도 곧바로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H0 채택, 즉 등분산성이 성립한다라고 되겠어요. 등분산성이 성립한다. 그것이 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3번. 일단은 등분산성은 성립했고요. 이제는 평균이 차이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평균에 차이가 있나 하면 더 낮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느냐, 더 작다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하였으므로 야는 A는 74.6, B는 75.5입니다. 그 A가 더 작았냐? 그럼 야는 H0는 평균에 대한 이야기므로 뮤 A가 있고 뮤 B가 있습니다. H1도 뮤 A가 있고 뮤 B가 있는데 뮤 A가 더 작으냐라고 물었어요. A 순도가 B 순도보다 더 낮다고 할 수 있느냐, 더 낮았냐라고 했을 때 야가 더 크냐, B가 더 크냐. 이므로 H0는 아니요, 더 작지 아니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도 5%가 있기 때문에 바로 기각률, 위험률은 적을 필요가 없으며 검정 통계량은 T0가 되며 야는 풀이 과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바로 분자는 어떻게 되느냐? 분자는 지금 나왔는 값이며 X바 A 빼기 X바 B 하면 돼요. 그럼 분모는 뭐냐? 누떠 앞에서 우리가 등분산성이 성립하였으므로 바로 공통분산이 될 거예요. 갈로 열고 8개, 7개, 8개, 7개를 뽑았으므로 8분의 1 더하기 7분의 1이 되는데요. 여기서 단 S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A에 대한 제곱합과 B에 대한 제곱합에서 바로 A 자유도 B 자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야를 푼다는 것은 야가 A에 소위 말하는 표준 편차가 0.67로 나와 있으므로 야는 0.67의 제곱 곱하기 7 n 빼기 1 야는요 0.80의 제곱 곱하기 6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풀이에 그렇게 돼 있고요. 참조하셔야 됩니다. 푸는 방법 한번 연습을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는 TO 값이 TO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 하면요. 마이너스 2.37 정도 나옵니다. 마이너스 2.37 다 적으면 2.37, 281이 나오고요. 281 표값이 됩니다. 야는 자유도가 하나는 실험 15개 있긴 해. 13이에요. 13. 13의 자유도가 있어요. 0.95를 쳐야 되고 13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쪽이기 때문에 1.77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771로 비교해야 됩니다. 왜? 야가 마이너스 나왔기 때문에 야 값보다 더 작아요. 그럼 이걸 꼭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가 0인데 더 작았냐 라고 했을 때 예 되는 겁니다. 야가 야예요. 마이너스 1.771입니다. 마이너스 2.3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H0 기각이 됩니다. H0 기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야는 더 A가 더 낮았냐? 예, 1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다음에 4번입니다. 유의할 경우에 5%로 실내 한계를 추정하시오. 더 작으냐? 라고 해서 예 하면 이제는 한쪽이 됩니다. 한쪽 구간 추정이 됩니다. 얼마 이하로 더 작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마 이하로 더 작다. 그럼 얼마 이하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바로 야 같은 경우는 상한을 추정하는 게 맞고요. 왜? 얼마 이하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야는 어떻게 되느냐? x바 a 마이너스 x바 b가 음의 값이에요. 야가 음의 값이에요. 야 값에서 바로 얼마 이하로라고 이렇게 더하기가 됩니다. 야가 음이면요. 야는 더하게 돼요. 다음에 t에 1 마이너스 알파 자유도 야는 13이 됩니다. 다음에 공통에 대한 분산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죠. S제곱 앞서 했던 8분의 1 7분의 1이라는 것을 적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상한값을 구하게 됩니다. 야가 음이고요. 야가 마이너스이기 야는 더하게 됩니다. 상한값을 구하게 돼요. 그렇게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얼마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 야가 답입니다. 마이너스 얼마가 답이다. 마이너스 얼마가 답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A가 얼마나 더 작으냐? 마이너스 얼마 이하로 더 작아요? 라는 대답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얼마 이하로 더 작아요? 라는 대답이 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답이 얼마냐? 마이너스 0.22827 이하로 더 작습니다. 라는 정답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4번이었어요. 예,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는 4교시가 있습니다. 이 4교시는 또 4교시에 3번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좀 짧게 걸릴 것 같아요. 4교시 3번을 읽어보면 프레스 제품에서 평균치 7.88 문자로 쓰면요. 원래가 7.88이다 이 말입니다. 뮤제로가 되고요. 표준 편차가 0.06 시그마는 0.06이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는 10개를 뽑아서 뽑아보기에 X바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직경이 과연 달라졌느냐라는 것은 바로 한쪽 값이 아니라 양쪽 값이죠. 더 커도 되고 더 작아도 됩니다. 그 야는 시그마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먼저 H0 항상 가설은 H0 있습니다. 뮤는 뮤0를 써도 되고요. 지금처럼 7.88하고 같다. H1은 같지 않다. 알파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5%로 검증하기 때문에 곧바로 검증 통계량은 U0는 앞서 있는 거와 똑같은 개념이 되는데요. X바 빼기 뮤0에 꼭기 공식을 쓰면 누 때문에 시그마가 쓰는 겁니다.
앞서 문제 몇 번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예, 앞서 문제에 바로 3교시에 6번이었어요. 얘는 집단 2개였지 않습니까? 집단 2개였는 경우는 어디 있느냐?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U제로 가는 거 T제로였으며 얘는 어디 있느냐? 집단 2개니까 평균치 차였어요. 시그마 미지였어. 한쪽이었습니다만은 서로 더 작으냐라고 물었고요. 그래서 얘는 분산이 이따 왜 공통 분산을 묶어내고 NA분의 1 하나 더하기 NB분의 이런 꼬라지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연결을 해보면요. 그러면 거의 우리는 이거 25점, 저거 25점, 옛날 게 25점, 거의 50점 그냥 따고 들어간다. 이래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시그마를 알면 U제로고요. 시그마 모르면 T제로가 됩니다. 분자는 평균치 차고요. 분모는 표준 편차가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평균값이 나왔고요. 계산하니까 2.5298이 82가 나왔으면 야는 무엇으로 비교해야 되느냐? 정규 분포인데 야는 양의 값입니다. 그러면 달라진 양이 1-2분의 알파예요. 꼭이 숫자로 쓰면 야는 0.975가 돼요. 야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 1.96이라고. 물론 문제에도 나와 있겠죠. 여러분 0.975가 1.960으로 되어 있으며 1.96보다 커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인데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빗금 쳤는데 왜? 2.5298이는 빗금 쳤는데 고로 정답은 뭐냐? H0 기각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이 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고맙게 야는 검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금리 달라졌느냐 그러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게임 끝나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바로 115에는요, 바로 이렇게 세 문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문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다시 복습. 첫 번째 문제는 뭐였느냐? 115에는 바로 1교시의 11번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 키워드를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 115에 다시 잡도록 할게요. 무엇이든지 몇 년치, 몇 해를 정확하게 풀어놓으면 다음부터는 푸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번에 중심극한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심극한의 정리는요. 모집단에서 무수히 많이 뽑았을 때 거기에 나오는 확률 변수들은 데이터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데이터들은 바로 무슨 분포에 근사한다? 정규 분포에 와 근사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중심극한의 정리라고 하며 또 다른 영역에서는 로또에서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았을 때 X바들은 새로운 평균 뮤가 되고요. 원래 이 집단은 평균 뮤고 시그마 제곱이에요. 인데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인 분포를 하더라. 이것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하더라. 이것을 중심 극한의 정리를 한다. 그래서 위의 말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많이 뽑으면 확률 변수를 안 되고 표본 변수 같은 말이다 보시게 되면 변수들의 합과 평균은 데이터들은 바로 정규 분포 곡선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2번 평균이 뮤이고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확률 분포를 가지는 모집단에서 N개를 뽑았을 때 야의 평균의 분포는 뮤가 되고 누 때문에 시그마의 제곱이 된다. 물론 N이 충분히 클 때. 이 말은 꼭 있으면 좋겠죠. 예, 그것을 우리는 중심 극한의 정리를 한다. 라는 내용으로 한 문제가 있었으며 예, 바로 2교시에서는 샘플링 문제는 있는데요. 없고요.
바로 3교시로 가면 앞서는 두 집단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우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 같은 경우는 4교시 문제가 좀 더 쉬웠고 야는 좀 더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4교시는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간단하게 되었고요. 3교시는 묻는 것이 무려 4종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4교시의 3번부터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4교시 3번은 원래 평균은 얼마였다. 이번에 n개 뽑았을 때 x바가 나왔다. 평균이 달라졌는가 검증하라. 단 시그마는 원래는 얼마였다. 즉 시그마 기지의 평균치 검증이 되며 그래서 항상 검증에는 가설이 따르게 되고 야를 숫자로 적어도 되고요. H1 같지 않다. 야는 U0라고 해서 이번에 나왔는가 계산기의 데이터를 10개를 입력할 것이고 10개죠. 10개를 입력해서 단축키를 누르면 7.928이 나오며 마이너스 원래는 얼마였느냐 7.88이었대요. 달라졌느냐 바로 누 때문에 시그마 10개 나누 분의 시그마는 0.06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랬더니 야는 얼마가 나왔냐 2.5 529 8이가 되며 야는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바로 야는 1.96 알파가 5%이렇게 야가 1.96인데요. 야가 1.96인데 내가 구했는가 하면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고로 야는 H0 기각이 되는 거죠. 저 평균이 달라졌다.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4교시의 3번 문제 그 25점짜리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반면에 3교시의 6번은 4개를 물었습니다. 집단이 일단 2개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야는 뮤 A가 있고 뮤 B가 있는 거죠. 야가 차이가 있나 없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미지가 되고 1번 시그마 미지일 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와 베타를 지정을 하는데 야의 정의를 명확하게 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값을 만들어줘도 좋고요. 1-알파, 베타 1-베타를 적어주시면 더 좋겠죠. 그런 후에 이 알파는 유의 수준, 위험률, 기각률, 제1종가오, 생산자 위험, H0가 기준이 맞는데 야가 참인데 야를 기각하는 가오. 베타는 반대로 H0가 거짓인데 야를 채택하는 가오. 제2종 가오, 소비자 위험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표를 만들면 더 좋아요. 답을 보시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등분산성 검증하는 이유는 뭐냐. 같은 조건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 얘는 같은 조건이란 바로 3포입니다. 3포가 같은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평균치 차를 검증하는 건지 3포가 다른 조건에서 평균치 차를 검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같은 조건이면 바로 3포가 같은 조건이다 하면 자유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등가 자유도가 나오는 거고요. 누 스타하고 누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공식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검증을 하시오에 바로 검증하시오에 포커스를 잡고요. H0는 바로 분산이 바로 같다 같지 않다를 검증하는데요. H1은 같지 않다죠. F 검증을 하는데 항상 이 F 검증은 1보다 큰 값을 하세요. 왜? 표값이 1보다 큰 값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표로 나타내 버리면 야는 1보다 큰 값을 계산하지만 어디에 나왔느냐? 여기에 나오면 등분산 성립 안 해요. 여기가 아닌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럼 야는 등분산성이 성립하므로 고로 T분포로 하게 된다. 그럼 T분포는 평균치 차가 되고 야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집단이 하나이면 x바 마이너스 뮤가 되겠으나 얘는 집단이 두 개니까 x바 마이너스 x바 a 마이너스 b 공통 분산을 구해내게 되고 NA분의 1 더하기 NP분의 1 이런 꼴로 해서 이것이 표값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자, 되시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음의 값이 나왔고요. 야는 유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가 더 작아요. 그럼 얼마나 더 작아요? 1 되니까 요 값입니다. 요 값에서 야가 음의 값이에요. 야 값에서 하한을 구해야 됩니다. 하한을 하고 얼마 이하로 더 작아요? 상한을 구해야 됩니다. 야가 마이너스다 하면 더하기 되고요. 야가 들어가는데 앞에는 바로 t분포에 1 마이너스 알파의 자유도가 들어가게 되죠. 요거 값 곱하기 야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약간 빨리 한 번 더 설명을 드렸거든요. 여러분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15회였습니다. 115회에 나오는 품질관리 기술사에서 바로 공업통계 파트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살펴보았습니다. 총 점수는 60점 정도 되었네요.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